자, 오늘은 토립자의 비중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중이란 것은 여러분들 2학년 때도 다 배웠지만은 표준 상태에서 이게 이제 사도시의 일기압입니다. 그 물체와 같은 부피를 갖는 증류수에 대한 물체 무게의 비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체의 무게와 같은 사도시의 정류수의 무게로 나눠준 것. 이것이 이제 비중이 되겠죠. 이러한 비중은 일반적으로 석영질 모래일 경우에 GS로 표시를 하는데 2.65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 세립토일 경우에는 2.6에서 2.8 사이로 분포를 합니다. 이러한 토립자의 비중 측정은 비중계를 이용하여 측정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2학년 때 이 시험을 해봐서 여러분들은 알고 있을 겁니다. 이러한 비중 시험에 의한 비중 시험에 의한 흙의 비중을 구하는 식이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은 15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자, 흙의 비중 GS는 WS 나누기 WS 더하기 괄호 열고 WA 빼기 WB에다가 K 온도 보정 개수를 곱하면은 비중 시험에 의한 흙의 비중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WS는 비중병에 넣는 흙의 노건조 무게를 이야기하고, WA는 비중병 플러스 정류수, WB는 비중병 노건조 흙 정류수, 이렇게 이제 넣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여러분들이 알면은 이 나오는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다음은 흙의 삼상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흙이란 것은 토립자 단독으로 있지 않고 항상 이 토립자와 간극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흙입니다. 이 토립자는 고체로서 솔리드라고 표시를 하고, 그리고 간극은 보이드라고 얘기를 하죠. 이 간극은 물과 공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은 액체고 공기는 기체죠. 그래서 이 두 개가 합쳐서 간극이 됩니다. 자, 다음은 흙의 상태 점수, 주상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흙의 조성부는 토립자로 이루어져 있고요. 토립자 사이를 간극이라고 하고 물 또는 공기로 차 있습니다. 그래서 토립자의 부분이 있고 그 간극에는 물과 액체로 이루어져 있죠. 그거를 보이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각각 토립자 부분의 최적만을 합쳐서 이렇게 나타내면은 이렇게 토립자만의 최적으로 간극이 없는 토립자만의 최적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 요거를 VS라고 합니다. The Volume of Soil 또는 The Volume of Solid. 그래서 VS라고 표시를 하고요. 간극 부분의 최적은 VV라고 합니다. 이 VV는 공기 부분의 최적 The Volume of Air, 그리고 물 부분의 최적 The Volume of Water, 두 개로 나눠져 있고요. 이렇게 이 둘을 합쳐서 VV라고 하고, 이 VV와 VS를 합쳐서 전체 볼륨 V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물 부분의 이쪽을 무게 부분을 보면은 물의 무게를 WW라고 하고요. 흑입자의 무게를 WS라고 합니다. 공기는 WA 또는 WG라고 하는데, 요거는 무게가 없기 때문에 요거는 0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다 합쳐서 그냥 W로 표시를 하게 되죠. 자, 흙의 정의를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컵에다가 흙을 담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흙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어느 것인가 이렇게 한번 문제를 내어보았습니다. 자, 먼저 1번 보겠습니다. 1번은 토립자와 공기가 같이 모였기 때문에 이거는 흙으로 볼 수가 있죠. 두 번째, 이 부분은 토립자와 물과 공기가 전부 다 모였기 때문에 이거는 흙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여기에는 토립자와 흙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흙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물하고 공기만 있기 때문에 이거는 흙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는 토립자와 물과 공기가 다 있기 때문에 이를 흙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이제 우리가 표시를 하면은 지금 2번 같은 경우는 집안일이 존재하고 수위가 높은 지표수가 있는 이러한 흙으로 모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는 흙은 공기 중에까지 나와 있는데 흙 지중해 지하수가 이렇게 있는 걸로, 지하수면이 있는 걸로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피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극비와 간극률이 있죠. 간극비는 토립자의 간극에 대한 최적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주상도를 보시면 여기에 전체 V를 VV와 VS로 나눠주면은 VV를 VS로 나눠준 결국은 지금 이 토립자의 간극 부분과 토립자의 흙만의 부분의 비가 간극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간극비는 퍼센트를 안 쓰고 소수로 표시하는데 얘는 무조건 1보다 작은 상태가 아니고 요거는 1보다 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요거는 간극이 무제한 클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간극비는 0에서 무한대까지 있고 1보다 클 수도 있다. 일반적인 간극비의 값은 사질토는 0.5에서 0.8, 점성토에는 0.7에서 2.0 정도가 간극비의 대표적인 값이 되겠습니다. 간극률은 흙 전체에 대한 간극의 최적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전체의 V분의 간극 부분의 VV 이거를 간극률로 나타내며 N으로 나타냅니다. 이 간극률은 백분율로 표시를 하고 간극률이 클수록 느슨한 상태가 되는데요. 요거는 무조건 10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100%보다 도저히 클 수가 없습니다. 이 토질력학에서는 간극률보다 간극비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간극비를 알면 또 간극률을 계산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면은 B란 말이 붙으면 B는 어느 전체가 아닌 일정 부분의 분의 일정 부분 이게 이제 B가 되고요. 율이란 게 붙으면 전체에 대한 일정 부분의 비를 비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율자가 붙으면은 분모는 항상 전체가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함수비와 함수율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죠. 먼저 간극비와 간극률의 관계를 보면은 이 간극비를 간극률을 간극비로 나타내면 이렇게 V분의 VV이고 이 V는 VS
플러스 VV가 되기 때문에 아래 위를 전체를 VS로 나눠주게 되면 1 플러스 2분의 1하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당히 중요한 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꼭 알아둬야 되는 식이기도 합니다. 이거를 뒤집으면은 E는 1-n분의 n이 됩니다. 어떤 거를 외워도 다 좋지만은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 꼭 외우셔야지 문제를 잘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간극 B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지금 전체가 100인 그러한 흙이 있는데 그 중에서 토립자의 비율이 60이고 간극의 비율이 40입니다. 그런데 이게 압밀이라든지 뭐 다른 어떤 압축으로 인해 가지고 간극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최적 변화가 16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40에서 24%로 간극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토립자는 변하지 않죠. 토립자는 계속 60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전체의 최적은 84가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간극비의 변화량을 보면은 간극비는 VS분의 VV니까 60분의 40 빼기 60분의 24가 되고요. 따라서 60분의 16이고 15분의 4가 됩니다. 자, 간극률의 변화량을 보겠습니다. 간극률은 원래는 100분의 40이었죠. 자, 그러다가 84분의 24가 되니까 요거를 풀어주면은 210분의 19의 간극률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자, 이걸 볼 때 보면은 토립자는 일정한데 간극만 바뀐 것이기 때문에 이걸 간극률로 보면은 이 간극이 얼마나 바뀌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간극비는 바로 여기에서 전체분의 16이 되니까 얼마나 최적이 되는지를 알 수가 있죠. 최적 변화는 곧 간극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간극비를 사용하지만 간극이 얼마나 변했냐를 쉽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간극비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간극비의 변화란 것은 집안이 압밀이 되든지 압축이 되든지 하는 이런 변형이 생길 때인데 이때는 변화량의 파악을 할 때 아주 파악하기 쉽기 때문에 간극비를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이제 배우고 있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조지 워싱턴은 SE. 자, 이 식이 가장 중요한 식인데 이 식이 여러분들 문제풀이에서 많이 쓰고 있죠. 자, 이 식이 나오게 된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포화도란 게 나오죠. 이 S는 포화도입니다. 자, 포화도를 보면은 이 포화란 것은 결국은 이 흙의 부분은 상관이 없어요. 전체 간극 중에서 물이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포화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밑에 이게 솔리드 부분은 아예 생각을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따라서 전체의 간극인 VV분의 간극 부피분의 그 다음에 물의 부피 이게 포화도가 되며 요거는 퍼센트로 나타내게 됩니다. 자, 이 포화도가 크면 클수록 간극에 물이 많다는 뜻이고 포화도가 100%가 되면 간극에 공기가 하나도 없다는 뜻이 되겠죠. 이 포화도는 무조건 100% 이내가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포화도와 그다음에 함수비와 공극비와 비중과의 관계인 조지 워싱턴은 SE 이 식은 꼭 암기해야 되는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함수비를 또 한번 봐야 되겠죠. 함수비 여러분들 뭐 출력학에서 배운 것을 한 번 더 복습하겠습니다. 자, 함수비는 아까 마찬가지로 B가 되면은 어느 일정 부분 분의 또 일정 부분이라고 했죠. 그래서 요거는 함수 B는
무게, 이 흙의 무게분의 공극의 무게가 되는데 이 공기 부분이 0이기 때문에 결국은 WW의 무게가 되겠죠. 그래서 WS분의 WW 곱하기 100. 자, 요거는 100%보다 클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질토에서 15 내지 30%의 함수비가 있고요. 점성토는 80에서 120%의 함수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성점토는 100에서 200%, 유기질토는 300에서 400%의 함수비를 가지기도 하니 엄청나게 물이 많고 또 그에 따라서 흐물흐물한 늪 이런 지대가 되겠죠. 자, 함수비 측정은 WS분의 WW이기 때문에 요거는 건조토의 무게, 우리가 건조로 안에서 흙을 완전히 24시간 이상 건조를 시켜서 완전히 건조된 그런 노건조 무게 분해 스분토 무게 빼기 건조토 무게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WS 분해 W 빼기 WS 이렇게 돼서 요거를 함수비를 측정할 수 있게 됩니다. 자, 함수율도 이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함수율은 아까 전체에 대한 물의 무게라 했죠, 그죠? 그래서 W분의 WW. 이제 여러분들 이제 다 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공식들을 전부 100%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함수율이 클수록 흙 속에 물이 많다는 뜻인데 이거는 결국은 100%보다 무조건 작다. 이걸 알 수가 있고요. 함수율을 측정은 이렇게 스변토 전체 무게분의 스변토 무게 빼기 건조토 하게 돼서 이렇게 W분의 W 빼기 WS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 문제가 한 번씩 나오는 문제들이니까 여러분 거 풀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자, 단위 중량 공부하겠습니다. 자, 단위 중량은 전체의 단위 중량은 흙의 부피분의 흙의 무게가 되겠죠. 그래서 V분의 W가 전체 단위 중량 감마가 되겠습니다. 이 감마는 주의할 것은 흙의 부피 V는 이 주상도에서 보듯이 VV 간극의 부피를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같은 흙이라도 상태에 따라서 이 단위 중량이 달라지게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상태에 따른 단위 중량을 표시를 하는 것이 이제 토립자의 단위 중량이 되겠고요. 이 토립자의 단위 중량은 흙의 단위 중량은 상태에 따라서 다 차이가 나고 토립자만의 단위 중량이 되면은 요거는 흙의 토립자의 비중이 됩니다. 비중은 이 토립자의 무게만을 토립자만의 최적으로 나누어 준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단위 중량은 1.8 정도인데 이 비중은 2.65가 나오는 거죠. 결국은 분모와 분자가 다르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거는 결국은 GS 곱하기 감마 W가 되고요. 이건 단위가 무차원, GS는 단위가 무차원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상수로 취급을 하게 됩니다. 다음 스변 단위 중량부터 보겠습니다. 자, 스변 단위 중량은 전체의 무게를 전체의 부피로 나눠준 것입니다. 여기는 전부 물무게도 포함되어 있고 공극의 부피도 다 포함되어 있는 전체의 무게를 전체의 부피로 나눠줬다 하는 것이죠. 자, 건조 단위 중량은 이거를 완전히 건조시켜 가지고
WW가 없어진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WS만 남았죠. 이 WS를 전체 V 최적으로 나누어준 것이 건조 단위 중량이 되겠습니다. 자, 포화 단위 중량은 물 부분까지도 전부 다 물이 다 들어가서 완전히 이 전체가 VV 부분이 물로 포화가 되었다 하는 것이 되고요. 따라서 이거는 전체 V분의 W가 되고, 여기는 공기 무게가 없죠. 자, 수중 단위 중량은 물 속에서의 단위 중량입니다. 따라서 물무게만큼이 배제가 되기 때문에 물무게의 단위 중량만큼을 빼주게 되면은 수중 단위 중량이 됩니다. 자, 물의 단위 중량은 표준 상태에서 1g per 큐빅센치가 되고요. 또는 1톤 per 큐빅미터가 됩니다. 이거는 9.81kN per 큐빅미터가 되고요. 요거는 62.4 이거는 PCF라고 해서 이거는 파스칼 per 스퀘어 피트입니다. 이거는 이제 피트로서 면적을 이제 F 그 피트 제곱 피트로 나눠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 쓰지 않는 단위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알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물은 자연 상태에서는 항상 1로 보아도 된다고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무기에 대한 각각의 상태에 대한 점수를 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공식들 다 암기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밀도와 단위 중량이 서로 상호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또 공급비와 비중으로 나타내는 그러한 단위 중량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까지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